네, 안녕하십니까. 고급 비즈니스 OA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서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분석의 세 번째 시간, 가상 분석을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가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은 금액들, 그리고 내가 어떤 값을 정해놓고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예로 월 보수 이런 것들이 얼만큼 돼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고 사용성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상 목표값 찾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연습해볼 값은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면 사실 월급이란 개념에는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월급이지 그냥 월급 아니야? 라고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월 평균 보수라는 건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 기본급에 수당이 붙고요, 그 수당 플러스 상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여금이 월 평균 보수가 되는 것이고요. 다 합쳐진 것이 월 평균 보수고요. 거기서 임금 총액에서 나누기 몇 개월로 하면 내가 이제 월 얼마를 받을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회사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이 보수에 대한 보수표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좀 더 이해를 가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월 평균 보수를 받으려면 기본급이 얼만큼 될지 계산을 미리 해봐서 내가 1년마다 있는 여러분들 연봉 협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 평균 얼마 받고요, 내 기본급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조금 더 상승해 주세요, 아니면 월 평균 보수를 좀 더 받고 싶습니다. 그 목적이 두 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적이지 않는 변수값이라고 해서 그 값을 정해놓고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피벗 테이블이나 요약 불고소 등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시면 시나리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더라,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그 값에 얼마게 변함에 따라 어떻게 결과값이 변하는지 확인해 보는 이 시나리오 작성까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드리는 준비 파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거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준비 파일 목표값 시트에 보시면 그 학생들이 아니겠죠, 직장인들의 이 월 평균 임금 총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김강훈 씨라는 사람은 기본급이 21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직책 수당이 따로 있고요, 대리, 과장 이런 것들이요, 가족 수당, 근속 수당, 그리고 상여금 400%라고 해서 임금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할 수 있는 법이 쉽죠. 여러분들 쉽습니다. 기본급 더하기 직책수당 더하기 가족수당 더하기 근속수당, 이거의 합에다가 여러분들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임금총액에 어떤 것들이 빠진 값이다? 상여금이 빠진 값이에요. 그래서 임금총액이 나오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곱하기 12, 그리고 더하기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의 상여금을 400%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그걸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쓸게요. 썸값이고요, B3에서 E3까지 곱하기 12, 여기다가 더하기 썸값 B3에서 E3 에다가 상여금
상여금이란 거는 내가 받는 임금 총액에 기본급과 지책수당 각 수당과 기본급을 더한 거에 대한 상여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상여금 해주면은 그 값들이 각각 계산이 돼서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금액은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상여금이 얼마 나왔다라는 것들은 내 기본급이라든지 각 수당들이 높아져야 상여금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들을 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금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경수 님도 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로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 평균 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월 평균 보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나누기 12를 해주면 됩니다. 임금 총액에다가 나누기 월 평균 얼마 받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강호님은 월 평균 340을 받네요. 다른 친구들도, 다른 직장인들도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찾고자 합니다. 자, 얼만큼이 기본급이 돼야 내가 이거 월 평균 보수가 얼만큼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G3에서 H3 있죠? 요 두 개, 요기를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해서 여러분 다 지금 채웠죠? 지금 2,400, 257만 3,333원까지 다 채워졌고요. 우리가 이번에 구해볼 셀은 H5 셀, 최미나님의 셀입니다. 이 최미나님이 목표로 하는 값은 300만원이에요. 저는 최미나님은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272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월 300만원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얼마큼의 기본급이 돼야지만 내가 이 300만원으로 오를 수 있을까? 그럼 이번 연도 협상을, 기본급을 얼마로 협상을 할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는 걸 써볼 거고요. 이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목록에서 목표값 찾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리는 이 팝업 창에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 수식 셀은 H5입니다. 그래서 이 셀의 목표값을 찾고 싶다. 찾는 값은 얼마라고 했죠? 300만원이다. 값을 바꿀 셀은 도대체 얼마큼 돼야 되지? 기본급이 얼마인지 바꾸는 거니까 B5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값으로 참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H값에 대한 값을 찾았다. 목표값 300, 현재값 300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191만원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월평균 보수 300을 받을 수 있구나. 원래는 얼마였죠? 170만원. 그래서 우리가 21만원 정도 기본급을 올려줘야 월평균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월평균 보수 지금 이경수님이 226,667원인데 이 친구가 400만원 정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기본급을 받아야 될까요? 라는 것들은 제가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데이터 탭에 있다는 거, 예측에 있다는 거, 예측을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계속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은요, 지출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가게 같은 것을 운영해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누고요. 이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 얼마 나간다는 기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금액에서 내가 쓰게 되는 비용들을 고정 지출로 보고요. 그리고 변동 지출이란 것은 쓰게 될 금액인데, 이게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금액이란 거죠.
그래서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건비를 다시 협상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지출과 똑같을 거예요. 월별로. 전화요금도 그럴 거고요. 전기요금도 그럴 거고요. 임대료도 그럴 거고요. 기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금액들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면 고정 지출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음식점을 한다 라고 치면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야채 이렇게 내가 월별로 들여오는 금액들이나 양들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 지출로 잡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얼마를 썼을 때, 아니면 어떻게 썼을 때, 그럼 어떻게 변동 지출이 어떻게 최저일 때 얼만큼의 값이 나올까, 변동 지출이 얼만큼 최고일 때 얼만큼 금액이 나올까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바로 작성해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되는 이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 파일 시나리오 시트에서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 시트 있죠? 여기서 바로 시나리오 데이터 탭으로 가서 아까 우리 시나리오 봐주셨을 거예요.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를 열면 일단 정의된 시나리오가 없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 정의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누르셔서 이 정의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저 지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저 지출을 했을 때 변경하는 셀은요, 우리가 그 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를 변경하냐, 변동 지출에 대해서니까 D8에서 D11입니다. 그래서 최저 지출, 그리고 변경 금지, 숨기기는 그대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D8부터 11의 값을 내가 최저로 쓸 때 금액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최저 우리가 쇠고기 구입비는 35만원이 최저였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구입비는 30만원이 최저였습니다. 이건 내가 해봤던 예전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선 구입비는 최저 20만원까지 구입해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채 구입비는 최저 18만원 정도까지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최저 지출이라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최저 지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 지출, 최고 지출, 최대 지출을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최대 지출 시나리오입니다. 변경할 셀은요, D8에서 D11이고요.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고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하고 내가 최대 써봤던 금액, 쇠고기는 최대 얼마 써봤더라? 45만원.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40만원이고요 40만원 써봤네요. 그리고 우리 생선 구입비는 30만원 써봤네요. 야채 최대로 22만원까지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 지출과 최대 지출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시나리오 만들고 요약 눌러보면 이 요약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요약 보고서를 누르면 시나리오 요약이란 말이 뜰 거고요. 결과세를 어디에 보여줄 거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세를 순이익이 표시되는 D13 셀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시나리오 요약을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값이 아니라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는지 순이익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이익을 선택해 준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이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나리오 요약 결과가 표시된 시나리오 요약 워크시트가 추가됐고 셀 번호 대신에 내용을 입력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보죠. 여기 처음에 우리가 썼던 비용은 쇠고기 구입비, 여기에는 돼지고기 구입비, 그리고 세 번째가 생선 구입비, 야채 구입비, 결과셀은
순이익. 자, 그러면 내가 순이익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시나리오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최대 지출로 잡았을 때 순이익, 최저 지출로 잡았을 때 순이익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금액을 준비해야 되고 변동성을 얼만큼 확인해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들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식당 하시는 분이 있거나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엑셀 시트로 만들어 주시면은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앞에서 했던 이 피벗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알아두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이 피벗 테이블 꼭 많이 연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차트 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장은 차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완성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데이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정리만 하면 끝이냐? 라는 게 아닙니다. 피벗 테이블로 보여주면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피벗 테이블만으로는 이 문서에 대한 이해도 속도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여러분들 앞에 만들어 보셨지만 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지는 않아요. 그리고 엑셀이 없으면 이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어렵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엑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걸 더 하면 훨씬 더 내가 문서를 줬을 때도 이 시트를 줬을 때도 이해가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들게 되시는 차트라는 겁니다. 차트는 비주얼라이징을 하게 되는 큰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거나 엑셀 데이터 정리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언제든지 쓰이게 되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장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 데이터를 정리한다는 뜻은 누가 봐도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요. 속도도 빨라지고, 아, 데이터를 정리를 잘했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데이터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남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이거 만든다면 그냥 엑셀 데이터 정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조금만 만질 수 있으셔도 충분히 더 이해가 잘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차트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처음에 배우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설정만 바꾸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는 겁먹지 마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어려울 부분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차트를 만들어 볼 거고 만든 차트를 편집해 볼 거고요. 그리고 미니 차트라고 볼 수 있는 스파크라인까지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을 끝내고 나면 차트 어떤 종류들이 있고 차트를 만들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편집해보는 과정에서 차트 구성 요소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면은 훨씬 더 예쁘고 잘 보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크라인 만들고 활용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보면 차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엑셀에 들어가 보면요, 삽입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삽입 중에 차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 들어가 보시면 이 셀에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차트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차트를 눌러 보시면 차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냐, 이 차트 삽입에 들어가 보시면
차트의 종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서식 파일부터 세로막대형, 꺾은선형, 원형, 가로막대형부터 해서 혼합형까지 두 개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정말 시험에 바로 나올 정도로 차트는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차트를 내가 만들지 않고 엑셀에서 만드는 차트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데이터는 추천 차트고요. 여러분들 뭐 이 엑셀 데이터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만들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꼭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준비 파일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이에요. 이 셀 데이터를 넣고 확인하고 값이 틀리지 않게 넣는 것들이 여러분들 연습일 거고요. 시험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가 없게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데이터는 남녀별 인구에 대한 데이터고요. 2010년부터 2040년까지 남자 여자 총인구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이해시켜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엑셀 표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엑셀 표로 정리했어요. 남자, 여자, 20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제일 작은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어떤 게 더 남성, 여성이 높은지 한눈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 추천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값을 넣거나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엑셀이 똑똑해져서 엑셀에서 이거 차트 만들면 되겠는데? 라는 것들을 알아서 추천해 준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에 있는 데이터 있죠? 요 셀 3개를 잡아볼게요. 자, 이 셀 3개를 잡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뀐 걸 보셨어야 해요. 어디가 바뀌었죠? 이 엑셀 끝에, 이 셀 끝에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셀 끝에 뭐가 생겼어요. 뭐 보이죠? 번개 모양의 어떤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추천 차트를 들어가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요걸 클릭해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차트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차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추천 차트를 통해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진 데이터는 이런 추천 차트를 추천해 라고 해서 얘네가 5개나 보여주네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만 하셔도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마우스만 올려도 다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추천 차트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요거 작게만 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남자, 여자 2040년까지. 이게 안 생기지 않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서식 차트 합계 테이블 스파크라인이 있는데요. 차트에 들어가 보시면 묶은 세로막대형, 누적 세로막대형 여러 가지 차트를 추천해 준답니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도 차트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추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 차트 여러분들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만들어 볼 차트는요, 전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차트를 만들고 싶은 시트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이 삽입 탭으로 가셔서 차트 그룹이 있죠. 이 차트 그룹 중간에 있습니다. 차트 그룹에서 제일 왼쪽에 추천 차트가 있습니다. 자, 추천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차트 삽입에서 추천 차트 탭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추천 차트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서 보니까 너희가 잡은 표 데이터 중에 추천할 수 있는 모양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거는 묶은 세로 막대형, 요거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름 보이시죠? 묶은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어때요? 데이터가 엑셀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표의 제일 처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이 표의 크기와 데이터의 크기를 맞춰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도 맞출 수 있죠. 뭐 이렇게도 맞출 수 있고요. 나중에 서식에 가시면 이 너비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너비를 맞춰서 이 표의 크기와 이 표의 차트의 크기를 맞춰 주시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차트라고 이해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는 이렇게 여러분들 조절표를 누르시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차트를 선택된 상태면은 여러분들 여기 위에 차트 디자인과 서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데이터라는 굽이 있고요. 행렬 전환과 데이터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행렬 전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데이터의 행과 열의 값이 전환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2010년, 17년 이것들이 더 하나의 데이터를 설명했다면 행렬 전환을 하면 남자, 여자 총 인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시선이 바뀐다 라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행렬 전환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그룹에서 데이터 선택이 있죠. 이 데이터 선택을 들어가 보시면 행렬 전환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행렬 전환을 이렇게 하면 어디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환해서 다시 한번 돌릴게요. 그리고 이 차트 종류를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변경을 하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으로 가보시면 차트 디자인 탭 우리가 종류 그룹이 있어요. 종류 그룹에 차트 종류 변경이 있죠.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지금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있지만 콤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혼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나 혼합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차트를 두 가지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차트를 두 가지를 열려고 하면 남자, 여자 총 인구는 남자, 여자는 따로 보고 싶고요. 총 인구도 따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값들을 따로 해서 좀 더 정리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값을 혼합해서 두 가지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서 우리가 묶은 세로 막대형과 총인구 같은 경우에는 꺾은 선형이 아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 있죠? 요걸 선택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계열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고 싶고요. 여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같은 형태로 보고 총인구는 다른 값이라고 합쳐진 값이기 때문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24,000 뭐 이렇게 하면 다 되지만 여기서 보조축을 클릭해 보시면 보조축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 좌측은요 남자 여자에 대한 축값이고요, 우측의 보조축 값은 뭐겠어요? 총 인구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이 데이터에 대한 값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 값을 가능하다는 거죠. 이 보조축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넓게 띄어져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데이터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차트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어떠세요? 아까보다 데이터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나서 할 일들은 많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디자인이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우리가 차트 스타일이란 그룹이 있고요. 그룹 색 변경이 있습니다. 색 변경에서 우리가 단색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단색형 뭐 색상표 1, 색 1 해서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에서는 스타일 6을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이나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차트 제목이라 돼 있죠. 우리가 제목은 남녀별 인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정리돼 보여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따로 옮겨서 자세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자, 차트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차트 이동이 있죠. 그럼 이동을 해서 우리가 새 시트로 차트 1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차트 1이 따로 열린다는 거죠. 시트로도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연결해서 편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